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애초에 제가 지적했던 형편없는 대책이라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강력 대책이라느니 집값을 확실히 잡을 것이라느니 말도 많지만 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심리를 완전히 꺾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작 필요한 정책을 쓰지 않는 태도로 보아서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제가 제시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이 반드시 나와야 부동산이 안정됩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으며 달러는 약세, 금과 은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대세 하락, 지옥. 매물 잠겨 집값 폭등할 수도 어느 게 맞을까요? 지금 상승론자들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요. 하락론자들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상승론, 하락론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는 꺾여야 정상입니다. 계속 오르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참 기가 막힌 게 집값을 잡아야 할 정부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저런 식의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또 언론은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초강력 대책이라고.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여기는 집값 상승. 자, 이 핵폭탄이 도시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 상승이냐 하락이냐. 부동산 대세 하락 지역, 매물 잠겨 집값 폭등할 수도. 여기 보시면 보유주택에 따른 관계 분노 방지. 오늘은 재미있게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유주택자였던 사람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무주택이네요. 집 판 사람. 두 번째는 무주택자. 세 번째는 1주택자. 네 번째는 다주택자. 이쪽도 똑같아요. 유주택자였던 사람이 집을 판 사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자, 각각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일단 유주택이었다가 집을 판 사람이 가장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시장에 대한 태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주택보다 유주택이었다가 집을 판 사람이 가장 부정적이고 절규한다고요. 일단 유주택이었던 사람들이 집을 팔았다. 그 두 사람이 만나면 폭락 이야기만 합니다. 집값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그 다음 유주택이었던 사람과 무주택자가 만났어요. 그럼 유주택이 무주택자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유주택과 1주택이 만났습니다. 그럼 유주택이었던 집 판 사람이 1주택하고 만나면 무주택자의 길로 빨리 가라. 집값 폭락하니까 설득을 한다. 그럼 1주택자는 팔아야 할까 솔깃한데요. 그리고 집 판 사람이 다주택자하고 만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집값 폭락할 것이다. 얘는 무슨 햇소리냐.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 이번에는 무주택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유주택자였던 사람, 이게 집을 판 사람하고 만나면 자, 위로를 받고 역시 집 판 사람이 가르치려 하겠죠. 무주택자들끼리 만나면 재밌는 게 신세 한탄, 분노를 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만나면요, 작은 전투가 생겨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만나면 무주택자는 다주택자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요. 다주택자는 무주택자한테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한대요. 자, 이번에는 1주택과 자, 집 판 사람. 집 빨리 팔아라. 그러니까 1주택자가 쏠깃해요. 그리고 집 판 사람은 무주택자의 길로 설득을 유도하겠죠. 그럼 이 1주택자와 이번에는 무주택자 만났어요. 작은 전투가 역시 생깁니다. 집이 1주택자는 올라간다. 무주택자는 떨어진다. 1주택자끼리 만나면 내 집을 자랑한답니다. 서로 잘났다고. 다음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자, 1주택자는 다주택자한테 와 대단하십니다 형님 이렇게 부르고요. 다주택자는 딱 이렇게 꼬셔요. 알짜 빼고 알려줍니다. 자, 이제 다주택자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판 사람이 제일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주택자하고 만나면 큰 전쟁이 일어나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만나면 다주택자는 멍청한 놈이라고 하고요. 무주택자는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만나면 역시
알짜 빼주고 알려줘요. 다주택자가. 그러면 이주택자는 형님 그래요. 자, 다주택자끼리 만나면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공식화되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약간 폭등론자가 이걸 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왜냐면 이게 타이밍상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자, 여기서 무슨 얼마나 뛰겠어요, 상식적으로. 어찌됐거나 이러한 정말 웃지 못할 관계 분노 방정식이 성립됩니다. 저는 맨날 폭락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유주택 졌다가 집을 판 사람, 이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집을 잡으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단서를 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해서 안 잡힐 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 보유는 필수이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효용성을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게 꼭 지금 집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무주택으로 사는 것은 최악이에요. 무주택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예 재테크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또 올라가지도 않는 아파트 위에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이런 거 잡는 것도 최악입니다. 효용성, 집값은 결국 폭등락하며 상승 구조, 즉 계속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 올라간다. 그래서 가격 조정장에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투자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심각한 손실을 봐요. 상대적 박탈감. 왜? 집값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 우상향으로 손실을 본다 이거예요. 현금을 장기 보유한다? 제가 현금 보유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장기 보유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부동산이라든가 펀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타이밍이 오면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수도권 중심으로. 네 번째, 현금은 한시적으로 보유합니다. 근데 이 시점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고 뭐 주식하면 또 쪽박차잖아요. 금융위기도 아닌데. 그래서 한시적 보유는 맞는 말이에요. 경제위기라든가 부동산 상투장, 이때는 위험하고 하락장에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니까. 장기 보유는 안 좋은데 전략적 단기 보유는 상당히 좋다고요. 지역별,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서울 그리고 강남 인접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의 강남 인접,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은 괜찮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단독, 다가구 외에 부동산은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좋고요. 통건물인 단독, 그 다음에 다가구, 이 통건물. 빌라도 통건물은 뭐 나쁘지 않아요. 시기별, 상투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정을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집을 잡아야 돼요. 주택수별,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는요, 정부 정책에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잘 계속 지금 관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정부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다시는 뭐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매물 유도하지 않는다? 그건 봐야 돼요. 지금 정부의 꽃은 뭔 줄 아세요?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권 창출이에요. 자기 정권이 뺏길 우려가 있다면요, 다 쓴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집값 하락의 걸림돌은 그럼 뭐가 있느냐? 이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집값 하락의 지금 걸림돌은 집값을 잡아야 할 정부가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의 정책에 의지가 불투명하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집값 주도 성장을 아직도 한다는 우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우려, 집값을 하락시키고자 하는 그 진정된 마음이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12, 16 대책은 집값 잡기 부족합니다. 이거 강력한 대책 결코 아니라고 제가 발표 첫날부터 얘기했어요. 다주택 누진세라든가 임대주택 폐지라든가 기타 많아요. 적어도 간접 공급 확대를 제시해야죠. 금리 인하, 이것도 집값 하락의 걸림돌입니다. 상당 기간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유동자금도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주택 매물 집중 편중됐어요. 이게 다주택자,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매물이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정부가 알 거야 아마 이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면 집값 하락시킬 의지가 없는 거죠. 중국인 등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 25% 30%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집을.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10개 중에 3개 4개를 지금 중국인을 제일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입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막 거품 뻥튀기로 5배, 막 3배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집값이. 그거 팔고 그냥 이거 싸 보이니까 매수하는 거야. 묻지마 투자로. 외지인, 지방 사람들도 매수하는 것도 문제죠. 이거 정부가 막아야죠. 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고 있죠. 집값 하락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할 정책.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선수들 아닙니까? 자,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쓰지 않을 뿐이지. 자, 임대주택 사업은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신규 임대사업 특히 안 된다면 신규로라도 폐지해야죠. 자,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한지 보세요. 다주택자 매물을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비과세도 아니고 중과세, 그것도 뭐 10년 이상 부유한 사람들, 그 말입니까? 뭐 된장입니까? 아니 세금으로 지금 살찌려고 하는 것 같아 정부가. 그거 없애야죠. 아, 매물 이 사람들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어찌됐거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면서 신규 임대주택을 계속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거 막아야죠. 부족한 매물을 유도한다. 이건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다주택자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 이거 강화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폐지만 할 게 아니라 뭐 비과세를 줬다면 2년 후 또는 1년 후에 만약 그때까지 안 판다. 그냥 단순하게 종부세 강화시키면 안 돼요. 누진세. 자, 3채보다 5채, 5채보다 10채, 10채보다 20채가 거의 50%, 60% 이상 세금이 나가도록 안 토해내면. 그러니까 양도세보다 오히려 보유세라든가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끔 하면 매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갭투자 전격 차단해야 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갭투자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 맞아요. 전세 활용 투기 차단. 전세도요. 1주택자 다 없애야 돼요. 전세 대출. 무주택자들은 뭐 집이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해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외지인 강화. 아까 강화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기 방지, 지방 집값 정상화. 지금 외지인들이 지방 팔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또 외국인, 중국인들 팔고 투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주도도 엄청 투기해가지고 집값 폭등시켜 놓더니 그리고 빠져나가잖아요. 썰물처럼. 그러니까 폭락하잖아요. 무주택 외 대출 강화. 1주택부터 전세 자금 대출은 완전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거 9억 이하 마찬가지고 3억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못하게 해야 돼요. 투기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9억 이하 주택 제도, 서민주택 독점 금지. 지금 독과점이잖아요. 사실상 독점. 9억 이상만 세게 때릴 게 아니라 9억 이하가 서민주택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는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그대로 자기들끼리 플레이하게끔 놔두고 아파트 중심으로 하라 이거예요.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해서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뛰고 있잖아요. 막아야죠. 헤드라인 뉴스. 내년에도 부동산 오른다? 국토부 장관 12.16 대책 이전보다 집값 상승폭 절반 둔화. 지금 열흘 지났는데 절반 둔화. 이게 목표는 아니겠죠? 자, 제로가 돼도 안 돼요. 하락을 해야 합니다. 2017년까지 하락할 것이냐, 2008년까지 하락할 것이냐. 연합인포맥스. 내년 서울 집값 급등락. 그러니까 급등도 없고 폭락도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마 이번 정책이 나와서 상저, 하고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 정책 이대로 끌고 갔다가는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추가 대책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보자고요. 시말은 서울 아파트. 시가 말랐죠 진짜로. 12.16 대책으로 해소될까? 시사저널. 지금 몇 건 가지고 심지어는 매도 효과 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집값이. 잠겨가지고 매물이. 전세값도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불안하다. 이투데이. 이거 빨리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 정부가 옥질수록 공급 부족 우려. 집값 더 올라. 한국일보.
냉정하게는 규제를 해서 뭐 이렇게 집값이 뛴다기보다 주택임대사업에 너무 많이 집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종부세라든가 보유세가 너무 약해요.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자 낸 사람들도요, 아예 혜택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오히려 강화시켜야죠. 누진세 잊지 마세요. 누진세. 100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한 채 갖고 있는, 한 2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차이가 많이 나야죠. 자, 다음 다주택자 아직 시간 있다. 관망. 9억 미만은 매수 늘어. 한겨레. 오히려 9억 미만의 매수자가 좀 늘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죠. 한겨레 신문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친여 성향의 진보 신문인데. 규제폭탄에도 주사년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서울 집값 오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얼마나 쫄로 봤으면. 쫄로 볼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 이번에 정책 있죠. 12, 16 대책 100을 기준으로 20밖에 안 돼요. 중국인 몰려온다. 대림동 찍고 마포, 차이나머니 공습.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강남권도 다 휩쓸고 있어요. 아주경제. 정부 집값 잡겠다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일까? 자, 매일일보 이 내용 기사를 봤더니 2017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2017년 1월. 그리고 또는 2008년. 그게 다른 나라하고 PIR 규모도 맞아요. 당정 부동산 보유세 또 올리고 거래세는 인하 추진. 당연히 또가 아니라 올려야죠. 저는 종부세, 보유세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많이 올려야 한다고 봐요. 거래세는요 인하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거래가 숨통이 트이죠. 너무 비싸요 거래세가. 자, 먼저 보유세 보세요. 우리나라 0.16, 미국 0.71, 일본 0.57.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지금 반토막도 안 돼요. 보유세 지금 바로 더블 이상, 2더블을 3더블까지 올려도 돼요. 집값 너무 뛰었기 때문에. 자, 과표가 너무 낮아요. 토지, 빌딩, 재벌, 대기업들 세율이 0.78%밖에 안 되고 개인은 최고 세율이 3%나 돼요. 왜 재벌하고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줍니까? 그리고 왜 수백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죠? 거래세, 취득세 인하로 거래 유도하십시오. 임대주택 포함 다주택 누진세 이거 반드시 적용시켜야 돼요. 집 가지고 장난 못 치게. 집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또 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보세요. 1.57, 호주 1.37, 0.7 다 0%대인데 뭐 지금 몇 배가 높은지 몰라요. OECD 평균에 비해서 거의 4배, 5배 높네요. 보유세는 형편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사재기하죠. 집을.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취저금리. 지금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용대출이 지금 3.02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택을 사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에요. 정상적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든가 더. 이거 갖고도 약해요. 사업을 한다든가 생계형 이런 대출은 신용대출도 해줘야죠.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막 신용대출 저금리로 집 사고 그러는데 그거 아예 못하게 합니다. 주택 매매가 변동률. 지금 서울 보세요.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뛴대요.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만 떨어지고. 얼마나 정부 정책을 쫄로 봤으면.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 증가.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서울.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인데 이 녹색이 문재인 정부예요. 서울. 54.1이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10채 중에서 5.4채. 54%는 외지인이 매수했다고 해요. 외국인이든 지방 사람들이든. 용산구는 특히 심합니다. 71.8. 강남구도 심해요. 56.6. 서초구 52.0. 송파구 55.1. 그러고 보니 잘 사는 동네는 다 휩쓸었네요.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휩쓸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특정 지역 집값이 막 18억 이렇게 뛰었잖아요. 15억 이렇게. 그거 팔고 서울로 온 거예요. 투기를 계속 하는 거죠. 외국인 서울주택 매수 국적 비율 2019년 61.62%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중국인들이 2015년에 32%밖에 안 됐다가 2019년으로 넘어서 이 빨간색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 무려 61.2가 중국인들이에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죠, 중국인들. 사드 대책으로 우리나라 수백조 적자나게끔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집 사게끔 지금 이 정부가 너무나 중국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해볼래 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일본 아무튼 중국 놈들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 요인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위축된 거 맞아요. 하락. 신규 공급과 미분양, 지방까지 따졌을 때는 하락, 수도권은 좀 상승 쪽이고, 그 다음에 서울 주택 공급 쪽으로 봐서는 지금 부족하니까 올라갈 거예요. 대출 기대와 주거 이동 하락. 거시 경제 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상승인데 저는 하락으로 봅니다. 자, 주택 가격 추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계속 상승 중이고, 입주 물량, 자, 입주 물량은 지금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하락. 3기 신도시 이것도 하락 요인이 될 것이고, 자, 아무튼 유동성 계속 증가하고 있죠. 금리도 지금 낮아지고 있어서 상승 요인이 될 겁니다. 결국 수도권과 서울은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지방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전망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자, 임대주택 여러 번 얘기했지만 79,000, 69,000 한 달에 79,000 거의 8만 채를 갖다가 임대주택 사업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47만 9천 평균적으로 만 건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만 건은 진짜 많은 저거예요. 서울이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적을 때는 3천, 2천 이렇게밖에 거래가 안 됐잖아요. 최근에도 뭐 해봤자 7천 매월. 근데 그거보다 만 건 임대사업이 더 많아요. 거래된 것보다. 10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방법. 대출받아 구입 불가능. 다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 이것도 불가능하죠. 근데 자기 자금으로는 15억 있다면 가능하죠. 전세 끼고 매입이 가능해. 이거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이것도. P2P 대출 받아가 이것도 못하게 한다고요.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12.16 대책기획 부동산 시세 예상 흐름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0이에요. 0. 저번에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뛰었죠. 자, 9.13 대책 때 급격한 하락을 이번에 12.16 대책 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미주수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뭐 폭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봐야겠어요. 추가 대책이 지금 아까 그런 공급 대책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물량 토해내게끔 하는 게 공급 대책인 거예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나 주택임대사업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없다면 미지수입니다. 만약 신용만 한다면 계속 올라가겠죠. 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2023년까지는 하락해 줘야 2017년 가격으로 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돈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 많은 돈들이 묶여 있네요. 자, 집이 얼마나 많은 돈을 삼켰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문어발식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집값을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과 다주택 매물을 동시에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4월 총선은 집값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표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